안녕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17년 정도 군인 남편을 둔 군인 가족으로 살고 있는 나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이 군인이어서 불편한 점, 군인 남편 단점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이 군인이시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군인인데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 혹시 내가 군인 가족으로서 이사를 많이 다닌다 그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자, 첫 번째, 군인 가족이 되면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3, 4년마다 이사를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모든 거를 다 새로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어야 되고 새로운 가게나 이 물건은 여기 가서 사니까 좋다 뭐 이런 것들, 보통 내가 오래 살아온 곳이면 모든 지역을 잘 알잖아요. 이사를 3, 4년마다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짐도 쌌다 풀었다 해야 되고, 물론 부대에서 짐을 다 싸줍니다. 날짜를 정하면 하루는 와서 짐을 싸주고 또 다른 날짜를 또 정하면 그날은 와서 트럭에 싣고 물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 큰 것들은 부대에서 다 해줍니다. 이사 비용, 숙박 다 해결됩니다. 비용이 다 나오거든요. 하지만 뭐 기중품이라던가 뭐 내가 가지고 가야 되고 싶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캐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셋업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 돼 있는 나의 집을 다 뒤집어 엎어서 짐도 다 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닌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불편한 점은 남편이 해외 파병을 갑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대에서 어느 유닛이 오늘 어디로 파병이 된다 하고 내려오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뭐 너 가 이게 아니고 한 유닛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유닛이 파병이 결정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병을 가게 되면 와이프분도 물론 혼자 남아서 모든 생활을 혼자 꾸려나야 되니까 그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남편 본인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병을 갔다 오면 외상후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생을 뭐 약물치료나 정신적 상담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와이프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파병을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남편도 갔다 왔어요. 제가 미주리 살 때 우리 아이가 그때 6개월 정도 됐었는데 저는 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주변에서 보면 남편이 파병을 가면 와이프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 친정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어차피 여기서 미국에서 살 거 뭐 한국을 괜히 뭐 하러 가나, 남편 없을 때 내가 한번 살아보자. 6개월 아이를 데리고 제가 미주리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파병을 가자마자 모든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잘 돌아가던 그 에어컨도 안 되고 밖에 그 큰 팬 있잖아요. 그게 팬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TV도 고장나고 냉장고도 고장나고 뭐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막 전기도 하루는 안 들어오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그게 다 터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래서 TV를 고치는 곳을 제가 옐로우 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가지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게 얼마냐 고치는데, 그랬더니 TV를 가지러 와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거에 얼마 차지하고, 일단 뭐가 고장났나 열어보고 체킹하는데 또 얼마 차지하고, 그리고 수리비는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 TV가 되게 뚱뚱한 거였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고 그 뚱뚱한 TV를 들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애를 데리고 6개월 애기를 데리고 그 뚱뚱한 TV를 뒤에다 차에다 싣고, 그리고 제가 운전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GPS도 잘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 구글 맵으로 그 종이를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보고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 근데 파병을 가고 나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와이프분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전문직일 경우 경력이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사 자주 다니다 보니까 3, 4년마다 직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힘들죠.
실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3, 4년마다 일을 바꿔야 되는데 특히 전문직인 경우는 힘들잖아요. 어디다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인터뷰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파트타임 잡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도 굳이 남편을 따라서 같이 간다. 이제 와이프가 군인일 경우 남편분이 나는 와이프랑 같이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파트타임 잡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가 않아서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육체적으로 9 to 5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문직이어도. 그래서 보통은 그 당시에 별거 아닌 별거를 하면서 좀 헤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혼율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뭐 바람이 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의 그런 애정 이거를 돈독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서로의 그런 애틋함을 더 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뭘까요? 네 번째는 향수병입니다. 군인 남편으로 타지를 여러 군데 3, 4년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저도 굉장히 한국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저는 또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꼴이나 외진 곳으로 들어가면 아시안을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들도 하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묘해요.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군인들이 있고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저같이 이런 경우 외국인 와이프 치안 쪽 저같이 외모가 완전히 다른 그런 와이프분들도 많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대놓고 인종차별은 하진 않지만 약간 알게 모르게 제가 대놓고 따지지는 못할 정도의 차별을 하십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나 여기서 정말 이방인이구나. 향수병 이거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저 독일 있을 때는 근데 미국 분이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시더라고요. 남편 혼자 살고 부부가 와가지고 그냥 신혼이었어요. 아이도 없었고 되게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 혼자만 사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아니 저기 와이프가 안 보이던데 혹시 알아?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랬대요. 저희 남편한테 와이프가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고. 그런 분도 봤어요. 미국인인 하물며 미국 사람인데 같은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자기도 미국인인데 그 독일에서 절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향수병, 외로움 그런 게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의 학교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3, 4년마다 이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학교를 3, 4년마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학교 시스템 거의 비슷해요. 초등 6학년부터 뭐 7학년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개념은 엘리멘터리는 6학년까지 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7학년까지 하는 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이 오클라호마 주는 6학년까지가 초등이에요. 7, 8, 9, 10, 11, 12 이렇게 하이스쿨. 그래서 저희 아들은 지금 11학년이에요. 하이스쿨.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학교를 5군데를 다녔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아이 학교 문제가 아주 크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학교에 적응하는 거를. 저희 아이는 6학년까지는 굉장히 적응을 잘했어요. 막 새로운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별 거부 반응 없었고 친구들도 막 사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군인이면 아빠가 군인이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를 그렇게 자주 옮기고. 하지만 얘가 언제가부턴가 7학년 됐을 때 이사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와 헤어지기 싫다.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2학년까지 지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그 이어북이라고 학교에서 만들어서 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어서. 근데 그 독일 살 때 그 엘레멘터리 1학년, 2학년 때까지 친구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생각은 난대요. 이 아이하고 내가 뭘 했었고 어디 갔었고 뭐 이런 건 생각이 나는데 자세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와 그런 우정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친구와 계속 바뀌니까. 그 교육에 굉장히 또 열성적이잖아요. 우리 또 한국 엄마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은퇴할 때쯤 되면은 이동을 안 해요. 엄마와 아이들은 그냥 한 곳에 있고 남편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일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그 군인 가족들 보면 이동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홈스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대충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군인 가족이 되면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제가 드린 오늘 말씀드린 단점은 솔직히 단점이라기보단 좀 불편한 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어떻게 좀 잘 현명하게 이걸 이렇게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약간 좀 팁을 얻으시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군인 남편 단점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중에 나 좀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거 제가 드린 말씀 말고 또 있으시면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미 군인 생활을 다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다 키웠고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한 분이라도 정말 나 군인 생활 군인 와이프로 정말 이러이러한 점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모르겠다 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책에 나온 얘기 아니고 정말 이건 살아있는 경험이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들도 많아요. 이 군인 가족으로 살다 보면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실수를 알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군인 남편 장점은 엄청 많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장점이 더 많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군인 남편 장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꼭 잊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